경매는 변수가 많다. 차이가 있을 수가 있죠. 바로 이것 때문에 경매는 럭비공이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홈티와 함께 우리 손을 울려보세. 여러분이 경매를 앞으로 하고자 하신다면 제가 반드시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려야 될 것도 있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려요. 경매는 변수가 많다. 경매라는 거에 대한 특수성, 그거를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2018 타경에 25628 발표하는 순간에 아니 세상에 7명이나 들어왔다는 거에 전 놀랬고요. 이거는 바로 이제 홍티경매 라이브 17에서 제가 여기 밑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12억 5천만 원 그 입찰 제가 가격을 공개를 했잖아요. 제가 낙찰을 받았죠. 12억 5천만 12만 5천 원에 제가 낙찰을 잘 받았어요. 잘 받아갖고 전혀 문제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했죠. 월요일날 하루 동안에는 영수증을 딱 받았죠. 아장내기 대표이사 홍승현 해가지고 그러던 차에 이제 다음날 일이 발생했는데, 이제 그거를 보셔야 돼요. 지난달에 등기부등본하고 이번 달하고 뭐 차이가 있겠냐? 차이가 있을 수가 있죠. 바로 이것 때문에. 그 전에는 트라이포드 코리아가 근저당권자였는데 지금은 아장내기로 바뀌었잖아요. 바뀐 이유가 제가 근저당을 매수해서 채권자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채권자 변경 신청을 법원에 해서 이렇게 근저당권자가 바뀐 걸로 다시 등기부등본이 체인지가 됐단 말이에요. 보통은 근저당권자가 변경이 되면 그 근저당 채권자가 입찰에 들어오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등기부등본이 새로 올라왔다라고 안내가 되면은 그 등기부등본을 보고 채권자가 왜 변경이 되고 어디 누가 변경됐는지를 확인하셔가지고 이 사람이 입찰을 들어오지 않을까 한번 염려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이제 그 차용증 계약서인데, 여러분들이 근저당 채권을 매수할 때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그 상대방이 근저당 설정할 때 그 채무자하고 썼던 계약서, 근저당 설정 계약서에 이자 계산이 어떻게 됐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자 계산이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들이 그 계약서대로 내가 승계를 받은 거잖아요. 내가 24% 계약서를 승계받았으면 나도 당연히 24% 이자를 받게 되는 거고, NPL 채권을 여러분들이 사올 때 계약서 확인하는 게 필요하고요. 이자 얼마 받았는지, 혹시 원금 상환이 얼마가 됐는지 그거를 반드시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제가 대략 계산해 보니까 12억 5천만 원을 쓰면 제가 받을 수 있는 배당 금액이 약 9억 5천 플러스 알파벳 10억 근저당 채권을 5억에 샀으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이득을 본 거죠. 그런데 갑자기 왜 불허가 된다는 예언을 하느냐? 그건 이제 찾아보시면은 아직은 그냥 낙찰자 아장내기 대표 홍승현이라고 나와 있지, 월요일 날이 매각 허가 결정기일이기 때문에 오늘까지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전 어떻게 알았냐? 경매는 럭비공이다. 경매는 낙찰이 됐다 그래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처리되는 과정에서 혹시 중지가 되거나 변경이 되거나 내가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월요일날 낙찰을 받고 화요일날 오전 10시 반에 이제 의정부 법원에 이제 경매계장님께서 연락을 해주셨죠. 이거 정말 죄송하게 됐는데 전산상에 문제가 생겨갖고 송달이 누락이 됐대요. 송달이라는 게 뭐냐면은 경매가 이제 매각 결정 기일이 잡히겠죠. 결정 기일이 잡히면은 그 경매가 열린다라고 하는 통지서를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 채권자, 이해관계인, 임차인들한테 모두 다 보내야 돼요. 송달이 다 돼가지고 송달 확인이 돼야지만 그 물건 자체가 낙찰이 돼도 아무런 절차 하자가 없이 진행이 되는 건데, 지금 제가 낙찰받은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송달이 누락이 됐어요. 일단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전산상에는 돼 있는데 이게 누락이 된 거죠. 그거를 발견하시고 화요일날 오전에 부랴부랴 저한테 연락을 하셔서 계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냥 매각 허가를 내줄 수도 있다. 허가를 내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고 제가 대금을 납부했는데 만약에 그 송달을 받지 않는 그 사람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그 사람이 차후에 난 이거 송달 못 받았다, 이 경매 절차 무효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만약에 무효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되면 당연히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거가 맞으니까 제가 소유권 취득한 게 날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를 이제 미연에 방지하고자 어쩔 수 없이 이번에는 이제 불허가를 내리고 2021년 1월 4일 정확히 한 달 후에 다시 일정을 최대한 빨리 잡아 드릴 테니까 그때 다시 입찰을 하시는 게 어떻겠냐라고 얘기하셔갖고 제가 괜찮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거 누구 잘못도 아니에요. 법원에 전산이 어쨌든 오류가 날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경매라는 거는 낙찰이 됐다 그래서 모든 게 만사 오케이가 아니라 정말 다른 변수가 있다는 거를 꼭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송달 내역이나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입찰을 분명히 들어가실 거면은
일주일 전에 경매계에 전화해서 송달이 누락된 게 없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그런 전화는 계장님들 되게 좋아하죠. 왜? 내가 실수하거나 혹시 놓칠 수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전화해서 잡을 수가 있다면 너무나 좋은 거죠. 왜 전화위복이라고 제가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느냐? 어차피 이자가 쌓이잖아요. 한 달 기간이 딜레이 된 만큼 그 사이에 뭐가 쌓이겠어요? 이자가 쌓인다고요. 뭐 저로서는 약간의 아쉬움은 있지만 한 달 정도 늦는다고 해서 제가 뭐 그렇게 기분 나빠할 필요는 없다. 왜?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이자가 쌓이니까. 자, 요 입찰표가 이제 실제로 제가 낸 입찰표고요. 뭐 경매계에 들어가 있는 서류입니다. 이게 이제 2등과 3등의 입찰표입니다. 2등이 10억 1천만 원을 쓰셨어요. 이분하고는 제가 통화를 못했어요. 10억이라는 금액은 굉장히 큰 금액인데 이렇게 큰 금액을 어떻게 쓰셨을까라고 제가 궁금했고요. 그 다음에 9억 1,800만 원 쓰신 분, 이분도 굉장히 많이 쓰셨는데 본인이 1등 할 줄 알았대요. 내가 낙찰받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10억을 넘긴 사람이 있어 라고 생각해서 놀랬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은 그냥 888을 쓰셨는데 888 가지고는 4등이죠. 그 다음에 이제 8억 1,100만 원 쓰신 분이 이제 5등 하신 분이 계시고 6등이 7억 8천. 그다음에 이제 제일 꼴찌 하신 분이 이제 딱 그 최저가 6억 9천만 원은 그냥 그대로 1원짜리 하나 안 틀리고 그냥 다 쓰셨는데 이분들 중에서 지금 한 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은 제가 입찰을 들어올 거를 모르시고 제가 그냥 너무 많이 썼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유튜브 방송을 이제 제가 영상을 소개를 해드렸죠. 여기서 이제 그 제가 너무 사람들이 경매를 좀 가볍게 본다라는 걸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이분들한테 낙찰을 만약 받는다고 하면 이 낙찰 이후에 이 처리 방향은 어떻게 생각하시냐? 위에 분명히 연립주택 24가구 그 두 동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셨냐라고 물었을 때 정말 이분들은 법정기상권을 몰라요. 제가 이미 법정기상권 소송은 3건이나 해봤잖아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런 변수 저런 변수 제가 다 경험했잖아요. 저는 어떻게 이런 거를 그렇게 쉽게 들어올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됐고요. 조금 마음이 좀 실망스럽기도 하고 이렇게 저하고 같이 경쟁했던 6분이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낙찰이 됐으면 그냥 좋은 토지를 받았기 때문에 땅은 좋으니까 계속 끌고 간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시간이 가면 해결이 될 거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죠. 법정기사건의 소송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고요. 해본 자만이 아는 거고 변호사라도 제가 장담하건대 중간에 시행착오를 반드시 겪어요. 차라리 제가 낫습니다. 제가 훨씬 낫죠. 왜? 경험자니까. 경매라는 거는 경험이 충분히 바탕이 돼야 그 사람이 전문가가 되는 거지. 그죠? 홍티경매 법정기상권 팁을 드리면은 일단 이걸 보세요. 제 영상. 법정기상권 제가 직접적으로 낙찰받고 처리한 그 어떤 스토리를 쭉 올려놓은 게 제가 이런 애로사항이 있었고 이런 시행착오가 있었고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기 때문에 쉽게 법정기상권에 대해서 생각하실 수 있는 분이 없을 거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죠. 이제 오늘의 핵심적인 사항은요. 첫 번째는 내가 입찰할 물건에 혹시 송달이 됐는지 일주일 전에 경매계에 전화해서 확인해 보는 거. 요거는 제가 요번에 깨달은 거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확인 전화 한번 해서 진짜 돌다리 두들겨보고 건너가는 그런 것들은 이제 하셔야 된다. 어쨌든 1월 4일 날 또 한 물건 갖고 두 번의 또 입찰을 하게 되는 또 이런 기현상을 또 제가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이 물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제가 여러 번 유익한 얘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들을 앞으로 계속 준비해서 나가도록 할게요. 이 부분에 대한 반전은 뭐 법원에서 전산상에 오르는 문제가 돼서 다시 입찰을 한다라는 게 뭐 반전이란 반전이고 한 달 동안에 배당 이자가 쌓였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 배는 불러지니까 나쁘진 않다 라는 말씀으로서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코로나 조심하시고 안녕.